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신라호텔 예. 중식당의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뭐 지나서도 받을게요가 좀 더 잘 들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되게 당혹감을 느끼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이 백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참 이 기가 막혔지만 네. 추석 선물을 주려는 측이 추석 전에 선물을 주려는 측이 있었는데 받으려는 측이 이 추석 때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 추석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 주는 선물이라는 게 명절에 맞춰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건데 지나서도 받을게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걸 받으려는 의지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오래된 관계다. 이런 이 선물 내지는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가 이미 너무 떳떳해버린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YJ 코스메디칼이라는 그 회사. 네. 박채은 씨가 하는 회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굉장히 직접적인 후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대가성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영재 원장이 자기 부인과 청와대를 5번 들어갔다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피부 트러블, 대통령의 피부 트러블 이런 걸 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뭐 다양합니다. 뭐 명품 가방 그리고 또 발렌타인 위스키 30년짜리 뭐 식사 대접 또 현금 2,500만 원 이것은 뭐 김영재 원장 쪽은 부인을 하지만 공시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 그 대가로 2015년에 15억 원 R&D 사업 선정됐고요. 네. 뭐 거기에 다 이제 연결이 됐다고 검찰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 이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 출신이죠. 네. 대학 교수 출신이고 주변에 일단은 평판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하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참모로서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투사처럼 나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안종범 전 수석도 떡고물을 다 챙긴 거죠. 그 떡고물도 또 보통 떡고물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 누구나 뭐 명품백 같은 경우는 안종범 전 수석이 먼저 요구를 했다고 김영재 원장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대통령 전용기만 타고 다니다 보니 면세점에 갈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그 가방을 하나 좀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면 전반적인 국정농단 과정에서 참모들이 거기다 뭐 안종범 전 수석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른 참모들도 다 어떤 사익에 좀 누리머리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특검 수사 관련 속보를 보면은 지금 김영재 원장 병원에서 이제 안종범 전 수석 부인이 뭐 미용 시술을 받은 정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영장이 청구된 이제 박지훈 씨 측은 가방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안 전 수석이 먼저 요구했고. 일단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당혹스러운 것은 지금 김영란법 실시가 되면서 사실 이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뭐 여러 이제 뭐 화훼 업계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법을 좀 인정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였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정 속에서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 그 밑에서는 너무나 떳떳하게
요구를 하고 또 받아내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유지되었다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당시에 김영란법이 시행되자마자 선생님 스승에게 커피 한 잔을 뽑아주는데 그 뽑아드리는 게 김영란법의 권리나 하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그 호소 내지는 제자들의 그런 어떤 그 혼란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단 몇천 원짜리 커피에 우리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이건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너무나 버젓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검은 거래가 청와대 내에서는 횡행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겁니다. 물론 이것이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지만 이 김영란법 작년 9월부터 됐는데 사실상 그 명절 연휴에 적용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때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적용됐거든요. 설 연휴에 처음 적용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화훼업자나 또는 농수산물 취급하시는 분들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네. 굉장히 타격이 컸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뭐 고통을 감내를 해야지 사회가 맑아진다. 이런 그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그 여파로 이런 것이 하나씩 밝혀지기 때문에 네. 김영란법 이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독일에서 온 말 중개업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얘기인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네. 딸 정유라 씨를 위해서 말을 사는데 말을 뭐 한두 마리 산 게 아니라 계속 이 고정적으로 말 중개업자한테 말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인이죠. 이 말 중개업자는. 근데 이 말 중개업자가 우리나라 취재진에게 그러니까 폭로한 내용인데 진술한 내용인데 뭐냐면 10년 동안 말 4마리를 팔아서 최순실 씨 일가와 잘 알고 지냈는데 네.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초청을 했단 말이죠. 2013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 그 해입니다. 그 해 10월에 이 방문을 해달라 해서 방문을 했는데 뜻밖에도 청와대에 같이 동행해서 들어갔고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방에 들어가서 기다렸더니 박 대통령이 짠 하고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최순실 씨가 단지 그냥 이 자신의 이 말을 사준 그런 그 중개업자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과 만나게 해줬다는 얘기인데 네. 그 과정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신원조회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말 중개업자마저 보안 손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승합차로 갈아타고 네. 아무런 어떤 제지 없이 그냥 프리패스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외국인 보안 손님이 외국인 보안 손님이 생긴 셈이죠. 자, 지금 또 짚어볼 것이 이제 미얀마 대사 임명권에 뭐 최순실 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 이미 나왔는데 이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국가적으로 투입하려고 시도했던 이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권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강조를 했었다. 최순실 씨가. 또 이걸 각별히 관리해라 이렇게 장시호 씨에게 지시했던 정황이 또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미얀마 그 케이타운 프로젝트 여기에 760억짜리입니다. 그 ODA 그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는 ODA 기금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중에서 참여하는 업체의 뭐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분을 장시호 씨 명의로 해서 이것을 관리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ODA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개발도상국에 갈 때마다 이렇게 선물처럼 주는 겁니다. 선물처럼 주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 760억 이거 미얀마 이 사업은 좀 명분이 안 맞았어요. 그 한류 산업 그러니까 컨벤션을 지어서 그 한류 산업을 집약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그 최순실 씨가 그동안 쭉 해왔던 그 문화계와 스포츠계, 체육계 이 농단 그 일환으로 이것을 또 그 미얀마에 하기로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국고 760억 국고를 들여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빼내는 구조를 만드는 그 구조를 만드는데 장시호 씨가 너가 책임을 지고 이거 뭐 대대손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재산이니 잘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은 그 코이카
거기가 반대로 한국국제협력재단이죠. 거기가 반대로 무산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이 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여전히 영내 진입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보이는 입장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나 하는 좀 자괴감이 드는 그런 대목인데 일부 언론이 이번 압수수색 이제 특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것을 일종의 예고 도루, 야구에서의 도루에 좀 비유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건 사실은 전격적으로 단행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증거를 찾아내려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되면 증거 다 인멸해 놓고 네. 언제든 들어와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고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은 청와대에 우리 들어갈 거다. 우리 들어간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 네. 그럼 물론 협상 과정이지만 며칠에 들어갔다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러면 증거인멸 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도 있고 왜 이렇게 계속 예고를 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이겁니다. 청와대는 사실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증거를 찾는 건 기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실제로 서류 기록이 있더라도 서류 기록은 국가기록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폐기를 못해요. 청와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기록은 폐기를 하더라도 언제 폐기했다는 게 나와요. 네네. 그리고 흔적이 나오고 또 하나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예고 도루를 하면 라는 건 야구장에서 도루해 하고 관객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도루하라고 압박을 넣으면 사실은 투수가 흔들리죠. 흔들리는구나. 보크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언제 도루 진짜 하면 어떡하지? 하고 그러면 투구도 불안정해지고 또 실제로 타이밍도 놓치고 하는 관객들이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고 압수수색도 어떤 거냐면 사실은 청와대가 저항을 하잖아요. 지금 법률로서. 네네. 그랬을 때 여론전입니다. 여론을 계속 환기시켜서 청와대 검찰처럼 또다시 이거 거부할 거야? 네. 그래서는 안 돼 하고 여론이 계속 그래 압수수색해 하고 외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힘으로 실제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예고 도루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군요. 이번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보면은 이제 수사도 수사지만 이제 여론과 언론을 이제 적절하게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는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것은 뭐 특검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특검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또 그 공식 브리핑뿐이 아니고 특검 관계자들을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하죠. 네. 그래서 여론전을 벌인다. 그러니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검은 여론전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도 했던 것이고 네. 또 인터넷 TV와 회견도 하는데 그 명분이 청와대에서는 그 특검은 그 여론하면서 뭐 사실로 팩트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흘리는데 네. 그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기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여론전이죠. 네. 여론전인데 이것이 그 후에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뭐 지나서도 받을게요가 좀 더 잘 들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되게 당혹감을 느끼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이 백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참 이 기가 막혔지만 추석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YJ 코스메디칼이라는 그 회사, 네, 박지훈 씨가 안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굉장히 그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대가성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김영재 원장이 자기 부인과 그 청와대를 5번 들어갔다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피부 트러블, 대통령의 피부 트러블 이런 것을 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뭐 다양합니다. 뭐 명품 가방 그리고 또 발렌타인 위스키 30년짜리 뭐 식사 대접 또 현금 2,500만 원 이것은 뭐 김영재 원장 쪽은 부인을 하지만 공시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 그 대가로 2015년에 15억 원 R&D 그 사업
그 선정됐고요. 네. 뭐 거기에 다 이제 연결이 됐다고 검찰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 이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라호텔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 선물을 이 주려는 측이 추석 전에 선물을 주려는 측이 있었는데 받으려는 측이 이 추석 때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 추석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 주는 선물이라는 게 명절에 맞춰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건데 지나서도 받을게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걸 받으려는 의지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오래된 관계다. 이런 이 선물 내지는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가 이미 너무 떳떳해버린 그걸 우리